안녕하세요, 혜인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기 정착 비용이랑 한 달 평균 생활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수입 지출은 하나하나 적어놔요. 그래서 표가 있는데 그걸 보여드릴 거예요. 정말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이런 데서 이만큼이 지출이 되는구나, 내가 여기서 더 아낄 수 있겠구나를 생각하실 수 있도록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저는 나름 돈을 많이 아껴 쓰는 성격이에요.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뭐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저는 진짜 한 10번은 생각해보고 사거든요. 이게 정말 필요할까? 이게 없으면은 내가 정말 사는데 지장이 있는가? 이거를 여러 번 생각을 해보고 필요할 때만 그거를 구매를 해요. 아무튼 저보다 물론 더 짜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저보다 돈을 많이 쓰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 어떤 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저는 이거를 공개함으로써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 이 정도 돈이면 그래도 살 수는 있구나를 참고를 하시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거나 아니면 쇼핑하는 거를 삶의 낙으로 생각하신다면 여기다가 돈을 조금 더 더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릴 거에는 식비를 식재료비로 이제 다 통일을 해놨는데요. 원래는 세세하게 다 적혀 있어요. 뭐 당근 몇 개, 우유 몇 리터, 뭐 쌀 몇 킬로 이런 거 다 써놨는데 그거를 굳이 공개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거는 다 정리해서 하나의 명목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기록을 한다는 수입 지출 기록부입니다. 제가 작년 5월에 왔기 때문에 5월 18일부터 시작해서 작년 12월 말까지의 모든 금액이 다 하나하나 적혀 있고요. 보시면은 주거비, 식비, 생활비, 통신비, 교통비, 사교활동, 기타 이렇게 크게 나눠놨고요. 일부러 색깔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무지개색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거는 주관성이 들어있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친구랑 외식을 하러 나가요. 그러면은 제 입장에서는 그 외식은 필요한 게 아니었고 그 친구를 만났기 때문에 먹어야만 했던 하나의 사교활동이라 생각을 해서 저는 그런 부분들은 다 사교활동에 집어넣었습니다. 네, 첫 번째 달에는 18일부터 5월 30일까지만 나오게 됩니다. 왜냐면 제가 늦게 왔으니까요. 와서 여기 알던 친구랑 커피 한잔 한 거랑 새로운 집 친구들이랑 바베큐 파티 한 거, 이 두 개 빼고는 사교활동을 딱히 한 게 없어요. 그리고 제가 좀 약간 바쁜 것도 있어서요. 통신비는 40불이 나옵니다. 옵터스에서 2달 그 당시에 프로모션을 했었거든요. 아마 매달 다른 통신사에서 다른 프로모션이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보시면은 되게 싼 요금제를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이사를 하시면 호스텔을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왜냐면 집을 구해야 되는데 집을 보지 않고 돈을 그냥 내는 거는 나는 사기를 당하겠다라는 얘기랑 똑같아서 저는 어디 나라를 가든 간에 호스텔을 먼저 들어가요. 호주에서는 백패커스라고 하죠. 2박을 호스텔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집을 구하는 거죠. 공부했던 파운데이션이 시티 센터에 있던 거라서요. 저는 최대한 걸어서 5분에서 10분 안에 있는 거리를 찾고 싶었어요. 근데 또 너무 비싸지 않은, 최대한 돈을 아낄 수 있는 그런 집을 원했죠. 어차피 6개월밖에 안 되니까요. 그래서 찾았는데 다른 여자애 하나랑 방을 쉐어하는 조건으로 한 주에 145불이라고 하더라고요. 빌 다 포함해서. 집주인이랑 얘기를 해서 돈을 140불까지 낮췄었어요. 그래서 디파짓 280불이랑 그리고 집값 2주치를 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집값만 2주에 한 번씩 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생활비가 들어가죠. 생활비는 보통 제가 옷을 사거나 아니면 생필품을 샀을 때의 부분을 기록을 했어요. 보면은 휴지 사야 됐죠. 호주는 선크림을 꼭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크림 대용량으로 하나 샀고, 세탁세제 필요해서 샀고, 옷걸이 세트 샀고, 뭐 그 다음 달에도 또 사기는 사요. 근데 아무튼 기본적인 건 제가 그래도 한국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일단 진짜 필요한 기본적인 것만 샀습니다. 네, 그래서 총 정리를 해보면 첫 달에 들어오자마자 든 주거비는 610불입니다. 물론 본인이 더 좋은 집에서 살겠다고 하면 더 많이 내야겠죠. 예를 들어서 정말 싱글룸에서 살아야 된다, 혼자 방을 써야 된다, 그러면은 제가 냈던 돈의 2배를 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식비, 하루에 저는 적으면 5불, 보통은 10불까지 식비를 지출을 했었어요. 정리를 해보면 총 첫 번째 비용은 765.17불이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올 때 2150불을 들고 왔어요. 저는 학생이었으니까 일을 언제 구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있어서 조금 약간 여유롭게 들고 왔습니다. 100만 원만 가지고 와서 정말 빡세게 해도 한 달은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일은 진짜 죽어라고 구하면 되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너무 하드코어한 삶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한 2,500불 정도를 가지고 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달은 아무튼 돈이 이렇게 들었고 이만큼 남았습니다. 두 번째 달입니다. 하나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다 읽으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보여드리고요. 자, 두 번째 달에는 얼마가 들었냐? 1,090.01불이 들었습니다. 이건 다시 한 번에 이따 쭉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7월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식재료가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해요. 이번에도 식재료는 152불 정도 썼고요. 통신비, 교통비도 조금씩 나가죠. 왜냐면 제가 그때 일을 구했거든요. 카페에서 일을 구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쓰는 돈 때문에 지금 교통비가 55불이 들었습니다. 7월에도 거의 뭐 생필품이죠. 이때 산 거 있잖아요. 이거는 너무 추워서 샀어요. 제가 두꺼운 옷을 하나도 안 가져갔어가지고 이거 검트리에서 그냥 샀습니다. 8월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거비는 항상 똑같이 나오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요. 비는 또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이때는 891.04 이만큼을 썼고요. 9월도 솔직히 다를 건 없습니다. 네, 이렇게 쭉 보시면 특별할 게 없죠. 그냥 가끔씩 외식을 했다는 거 정도? 외식은 항상 한 달에 3번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외식이라 해봐야 케밥, KFC, 그리고 서브웨이 그 정도만. 9월에는 799.62불을 썼네요. 그리고 10월입니다. 10월에는 똑같이 또 흘러갑니다. 파기 활동이 비교적 늘었죠. 이때는 827.69불 들었습니다. 11월입니다. 네, 이렇습니다. 할 말이 딱히 없어서 그냥 넘기도록 할게요. 그리고 기타는 이번에 돈이 많이 나왔죠.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모턴 아일랜드에 놀러가서 스쿠버 다이빙을 했었거든요. 그때 229불 들었고요. 총 이달에는 1162.91불을 사용을 했고요. 마지막 12월입니다. 여기는 뭔가 또 더 휘황찬란한데 뭐 지우개도 사고 칫솔도 사고 치약도 사고 뭐 이것저것 다 샀습니다. 옷도 몇 개 샀네요. 제가 이번엔 옷을 샀어요. 드디어. 그래서 1124.81불을 썼고요. 네, 그러면은 제가 지금까지는 이 하나하나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공개를 해드렸는데 이 부분만 딱 잘라서 매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월부터 12월까지 각 항목에 해당되는 총 금액만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주거비는 항상 거의 일정해요. 이 2달은 딱히 더 많이 들었던 게 아니고 그 달에 주가 많아서 주거비를 더 많이 낸 것처럼 보여지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식비는 거의 항상 일정하긴 한데 보통 180불 아래로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근데 약간 제외를 해야 되는 게 18일부터 30일까지밖에 안 들었던 거니까요. 평균 낼 때는 이 7달만 평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값을 보니 7개월 동안 평균 지출액이 971.2불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초기 정착 비용이랑 한 달 평균 생활비를 보여드렸는데요. 물론 이거는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만약에 본인이 가치관이 사람을 만나는 거다 그러면은 사람을 더 자주 만나고 돈을 더 많이 쓰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식비 같은 경우도 재료를 사서 매일매일 해먹는다 하더라도 최대한 영양식단에 맞춰서 먹긴 하되 비용을 진짜 최대한 아끼려고 여러 번 머리를 굴려서 먹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것보다 더 많이 나갈 수도 있고요. 또 자기가 집을 어떤 걸 고르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어요. 본인이 진짜 의지가 엄청나고 엄청 끈기 있고 막 장난 아닌 사람이라면 저보다 더 꼼꼼하게 사실 수 있어요. 지금 현재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드리자면 제가 보여드렸던 이 표보다는 돈을 조금 덜 쓰고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왜냐하면은 전 그 당시에는 브리즈번 센터에 살았고 지금은 시골인 가톤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엄연히 지역은 물가 자체가 달라요. 이거 보시고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빠이.